안녕하세요. 집짓기 길라잡이 강대경입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이 집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평당 얼마예요? 평당 가격은 건축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나의 예산으로 몇 평의 주택을 지을까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평당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예전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동네에 집 짓는 업자나 또 건축을 아는 지인에게 집을 부탁하면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실 건축 설계 사무소도 만나기 쉽지 않았고 설계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많이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계속 발전하였고 요즘에도 평당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당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평당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평당 계약은 단순하게 얼마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마감까지 자재를 어느 정도 선정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많아지면서 또 시공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당 계약의 순서는 건축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평당으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시공을 하는 순서가 됩니다. 장점은 나의 예산에 맞추어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산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업체와 2억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2억이라는 돈이 집을 짓는 과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업체는 2억이라는 금액이 집을 짓기 위한 순수 건축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요. 설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부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에서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또 건축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요. 건축비는 건축의 규모, 디자인, 자재 선택, 주위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견적을 바탕으로 하는 집짓기 순서입니다. 시공회사에서 하든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든 첫째로 설계를 먼저 하고요.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공회사에서 견적을 뽑게 되고 그리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시공계약을 하고 건축 시공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과급공사나 큰 공사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자 하면 가장 먼저 설계가 만들어지고 그 설계 도면에는 외부 마감재나 내부 마감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따라 물량이 산출되고 그 물량을 바탕으로 견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견적의 장점은 견적에 의해 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님이 원하는 자재를 설계 도면에 기입하면 되고요. 건축주님이 원하는 제품을 견적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축주님이 예산을 2억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예쁜 집을 조금 더 큰 집을 요구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하기도 전에 벌써 건축주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하든지 추가로 그 금액을 감수하든지. 다음은 이 두 가지 계약 방식이 건축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건축주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집 짓는 과정에서 시공이나 설계에 불편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사용하고
쉽기도 합니다. 즉 최초의 견적과 다른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당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평당 계약으로 하시는 시공사도 양심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미리 주요 자재를 선정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당 금액에서 자재마다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신 건축주분들은 원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계약한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간혹 추가 금액에 대한 불신으로 모든 자재를 일일이 정한 후에 시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라 할지라도 시공하면서 많은 정보가 건축주에게 제공됩니다.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요, 좀 더 합리적인 자재를 찾기도 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 건축사가 추천하여 견적에 반영된 자재와 건축주가 하고 싶은 자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해진 자재가 아니라 다른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적서가 있지만 견적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견적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강공서나 큰 건물의 경우에는 시방서나 견적서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됩니다. 도면에 따른 공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견적서에 기입된 자재보다는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최종 선택하여 시공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견적서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경된 자재가 견적서에 기입된 가격과 기존 가격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어쩌면 견적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적의 변경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와 시공자에 의해서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평당 계약 순서는 시공업체를 찾아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견적에 의한 계약 순서는 시공업체나 설계자를 찾아서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에 따라 견적을 받고 시공회사를 선택 후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순서의 차이인데 견적에 의한 집짓기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불확실성이 높은 또 어려운 분야입니다. 좋은 설계자와 믿음직한 시공자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좋은 집 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